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에 긍정적인 대형 호재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나름 의미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부근까지 랠리를 펼치면서 2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견고한 저항 라인으로 지목된 게 24,000달러 중반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잘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인 반등 범위는 꽤 두텁게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25,000달러까지 바짝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어쩌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발표는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비트코인 현물에 노출되는 기관 대상의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일단 이게 표면적으로도 대박인 게 일경 2,000조 원 넘는 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블랙록의 큰 그림을 놓고 여러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미루고 또 미룬 게 어쩌면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섞인 말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주는 곳이기도 한데 어쩌면 정말 중앙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체계적으로 엄청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 역시 이 같은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더 디테일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메인넷 머지는 9월 15일 아니면 9월 20일에 진행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일쯤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고 과연 머지 이펙트가 이미 대부분 반영된 건지 이제 반영이 제대로 시작될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턱 밑까지 시원하게 랠리를 벌이다가 지금은 24,000달러 수준까지 다시 후퇴해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00달러 중반의 간접 저항이 꽤 견고한 것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 부근 돌파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한번 뚫어냈으니까 다시금 돌파 이후에 지지를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을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분위기가 개선된다라면 간만에 중립 단계의 투자 심리 상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주 소폭 하락해서 40%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드디어 마의 20% 위에 올라서면서 이더리움 중심의 시장 견인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더리움 전고점 당시에 도미넌스가 22%대였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더리움의 지금 상황이 꽤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연일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형 쐐기 패턴의 저항을 뚫어냈는데 비트코인 42,000달러는 단순한 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상황을 보면 저항선을 뚫고 상승한 뒤에 하락하는 듯 하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경우에 42,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을 성공적으로 리테스트를 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몇 주 전 거부됐던 저항 라인에 다시 방문한 상태인데 여기를 뚫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렉트 캐피탈이 제시한 저항 라인은 24,700달러 부근으로 일단 장중에 한번 뚫어냈으니까 단기적으로 여기를 얼마나 순조롭게 다시 뚫어내느냐 이걸 관건이라고 지금 렉트 캐피탈 역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적 패턴 이렇게 괜찮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25,000달러까지
이렇게 턱 밑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동력의 장본인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일경 2,000조 원 넘는 돈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최근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시장을 깜놀하게 만들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건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랙록이 이번에 미국 기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했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진짜 출시됐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이건 블랙록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노출 상품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랙록은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의 고객이라고 하면 공적연금, 기부금 펀드, 국부펀드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돈을 다루는 기관 자금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약세, 이들이 비트코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다하다 진짜 블랙록이 직접 이 비트코인 현물 노출 상품을 출시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블랙록의 이번 소식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을 순식간에 25,000달러까지 내달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지금의 상황을 평가했는데 월스트리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짧은 멘트 강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블랙록에 이어서 월가의 돈귀신들, 이 돈이라면 환장하는 돈귀신들이 이제 하나둘 블랙록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먼저 깃발을 이렇게 강하게 꽂아버렸고 거대 기관 자금의 관심사가 실제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는 블랙록의 고객들 면면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번 상품은 미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후에 글로벌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라면 진짜 중동 국부펀드 등의 이 직접 투자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록이 여러 중앙은행들의 투자 자문을 해주는 곳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상황 이런 게 진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저 혼자 하면 망상이다 이런 비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베리 실버트 역시 똑같은 멘트를 제시해줬습니다. 그는 블랙록의 프라이빗 트러스트 상품 출시 내용을 공유하면서 블랙록은 전 세계 중앙은행에 조언하고 투자한다 이 말인즉 중앙은행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쉽고 안전한 방법을 갖게 됐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식이 지금 전해진 겁니다. 지금 기대되고 있는 여러 기대 포인트들은 사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록의 프라이빗 트러스트 상품 출시를 염두에 두고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부러 승인하지 않은 것 아니었냐? 결국 거대 자본 세력과 SEC의 결탁이 뒤에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다소 의심 섞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소 그럴싸한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이런 상황을 잘 정리했는데 그는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출시했다. 이제 우리는 SEC가 지금까지 왜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거부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진입 이전에 거대 기관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선점하게 만들기 위한 SEC의 나름 음모론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런데 진짜 그럴 것 같은 아무튼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호재가 전해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지분증명 전환 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9월에 정말 전환기적인 사건 벌어질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개발자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메인넷에서의 병합이 9월 15일쯤 또는 20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을 보면 9월 15일보다는 20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머지가 주말에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동의한 점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면 9월 20일 전후 시점이 실질적인 메인넷 지분증명 전환 시점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아주 많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런 머지에 대한 기대감은 곧장 시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의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라면서 9월에 2,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9월 메인넷 머지 전망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파른 기울기로 1,625달러에서 1,975달러, 주요 저항 구간을 벗어난다라면 다음 목표는 50주 지수이동 평균인 2,34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더리움 투자 펀드 순유입액 증가 등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채굴 이더리움 하드포크 논란으로 이래저래 말들이 되게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JP모건이 이더리움 머지의 주요 수혜자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가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더리움 채굴은 보통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GPU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코인, 에르고도 채굴 가능하다. 포스 전환으로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단기 이익이 타격을 받고 대규모 채굴풀이 다른 코인으로 갑자기 유입되면 기존 업체의 마진이 줄어들 수가 있다. 특히 ASIC 채굴기를 이용하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이더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머지의 주요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더리움 2.0 밸리데이터, 이 검증자가 되기로 한 이더 채굴자들의 중고 채굴기가 시장에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채굴자들이 이미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는데 해시레이트가 7월 들어서 눈에 띄게 상승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머지로 인한 잠재적 혼란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문장이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진영 논란으로 이 잠재적인 혼란 발생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더클이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다행스럽게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8% 올랐는데 이건 6월의 11.3%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고 예측치 10.4%보다 낮게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6.7%가 떨어졌고 경유, 액화 천연가스 등의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현재 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64%로 더 높아졌고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36%로 조금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